중앙선대위 우리 잼 유세단 율동 잘 보셨습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일요일 오후 시시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운 날씨에 한마음 한뜻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한 10분, 20분 후에는 아마 여러분께서 뵙고 싶어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자랑인 송영길 대표께서 여러분께 아마 인사 요새 드릴 아마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왜 이재명인가로 이재명 후보대에 저희 민주당 시구 의원님들의 주민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올릴 의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신종호 의원이 오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문영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업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임종옥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천구의회 운영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유세단의 사회를 맡은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셨고 앞으로 키워주실 양천구의회 의장 서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제일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신종호 의원님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하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원 신종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여론도 정권교체 여론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거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선거는 생업에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빠서 대신 일을 해달라 그렇게 맡기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정에 대한 철학, 정치에 대한 철학, 국민과 민생에 대한 철학과 소신과 신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경험도 풍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단순히 정권 교체하는 것만이 그 정치적인 수단이고 최종 목적인 것처럼만 떠들고 있습니다. 교체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건지, 어떤 일을 할 건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1300만 경기 도민을 민생을 아우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습니다. 늘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정권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중차대한 위기에 닥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김영삼 대통령은 이재명! 네, 김영삼 대통령은 IMF 외환 위기로 국가가 파산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로 얼룩진 토건 국가의 누명을 오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일으켰고, 결국 이런 것들은 실력 없고 무능한 후보는 주술과 비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틀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민주 진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극복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를 타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정부를 정상으로 돌리고 선진국으로 도약시켰습니다. 지금의 위기에는 실력, 실적, 실천을 모두 갖춘 이재명 후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 유능한 이재명 후보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검증된 일꾼, 일 못해서 징계받는 사원을 누가 갖다 쓰겠습니까? 우리 방역 때문에 손해 많이 보신 사장님들, 이제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청구하십시오. 당선돼서 이재명이 입 싹 씻으면 제가 앞장서서 이재명을 비판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재명 뽑고 손해보전 하시렵니까? 윤석열 뽑아서 문 대통령 괴롭히시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모셔야 할 윗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부려야 될 5년짜리 계약직입니다. 네, 단순히 진영의 논리로만 휩싸여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대한민국을 더 어떻게 나아가게 할 사람이 적임자인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재명 3번 연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이재명을 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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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신정호 서울특별시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서울시 의원님 하시기 전에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먼저 유세를 한번 하시고, 자, 모시겠습니다.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유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환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입니다. 제가 사실 연설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정권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주당은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신다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 얼마 전에 무궁화호 열차에서 발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막내딸이 결혼한다고 10년 만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시는 고운 한복을 입은 그 어머니가 앉던 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 고기 한 점 더 먹이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출근 열차 타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누나가 전날에 잘 다린 그 양복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 면접을 가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신발을 신고 앉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에 있는 상대원 시장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는 그 노동자들과 동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대통령 이번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시장에 오늘 시간이 4시 20분을 가리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자식들이 아픈 것은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청년 동지들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고통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의 잘못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시를 하나 들 텐데요. 공감해 주시면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편인 윤석열 후보는 짜장면 싫은 사람 저한테 다 오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치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 없는 후보 과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들어와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민주당이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에 씨름하고 있고 해결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그 비주류였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과 서울 시민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 국민께서 이재명이 필요하다. 자, 경기도민인데 이재명을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 이제 대통령으로,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 이제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다. 우리 청년을 위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이번에 현명한 투표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 박영훈 전국 대학생위원장 유세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아주 진심 있고 진정 어린 유세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이 여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문영민 서울특별시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민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이 추위 정도는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대사인가 하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선장으로 이끌어나갈 우리의 상모습을 뽑는 날이 3월 9일입니다. 모습을 잘 뽑아야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습을 잘못 뽑으면 5년 내내 국민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뽑아서 IMF가 왔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서 토건 산업을 하면서 토건 비리가 발생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서 어떻든 무당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서 탄핵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김 대통령은 더 와서 IMF를 해결했고 노무현을 뽑아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해결해냈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갖고 왔습니다. 우리 이명박,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대표를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일 잘하는 후보, 믿음이 가는 후보, 기호 1번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왔으니 가슴에 꿈을 하나씩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이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꾸는 꿈은 현실로 다가온다겠습니다. 돌아오는 3월 9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꿈을 우리 모두 가슴에 담아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 꿈이 현실로 다가와 이재명이 당선되는 꿈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영민 서울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 행정개경위원장이신 이수옥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민 여러분. 저는 목 4호동 출신 구의원 이수옥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스포츠의 미덕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기에 선수들이 4년 동안 땀 흘렸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툴트랙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판정에 분노했고 여자 피겨에서 약물 복용한 선수를 보고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우리 사회에서도 상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지금의 이치까지 올라왔던 기회의 사다리를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노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사법고시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가정 형편, 부모의 배경, 출신 학교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꿈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원대한 꿈을 가졌던 청년들로 인해 지금의 K컬처, 문화강국, 그리고 네이버, 배달의 민족 같은 유니콘 기업이 가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에 대한 기본저축, 저금리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도전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미래도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14조 원의 추경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등에게 최고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분들이 겪었던 특별한 희생에는 턱없이 적지만 곧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월요일날 저녁 8시에 경제 분야에 대한 TV 토론이 열립니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누가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해 가장 좋은 대통령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의 진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꼭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여러분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 옆 동네 강서구 8대 의장을 지내신 우리 김병진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자, 송영길 대표님 도착하셨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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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잠시 후 연단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이재명! 송영길! 송영길! 이재명! 송영길!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 송영길! 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정경 질병관리청장과 통화를 했더니 야외에서는 2m 떨어지면 마스크 벗어도 된다 해서 마스크 벗겠습니다. 나보다 잘생겼다는 사람도 있던데 잘생겼습니까? 17일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5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이재명 후보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제가 딱 선거운동 첫날 이 플랜카드 걸리고 보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우리 손혜원 전 의원님한테 급히 부탁을 해서 디자인도 이쁘게 잘 만들었고 슬로건도 제대로 만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우리 윤석열 후보 선거팀들 수고 많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 그 슬로건을 보니까 영 대통령 후보 슬로건 브랜드 디자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영 무선이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그 이준석 대표가 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누가 유닛관들이 만들었는지 영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 하는데 여러분 키웠습니까?
나는 키운 기억이 없는데. 기억 없어요. 아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줬잖아, 사실.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지. 맞습니다. 아니, 자기한테 그렇게 자기를 벼락 출세를 시켜준 사람한테 그래도 최소한의 A를 지켜야지. 그거 쓰겠습니까, 그거? 그 사람, 먼저 우리나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맞죠? 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음수사원. 물을 먹을 때 그 오물문을 고마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못 알아보겠네. 러시아인 같아. 네, 우리 조수진 의원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번에 동경올림픽에 가서 그 어려운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 정말 박수 한번 쳐줍시다. 2차 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 중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최근에 예 고맙습니다. 예, 잘부터 예, 고마워요. 그 영국이나 세계적인 잡지들이 평가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 뭐 어쨌든 형님 동.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미국보다 한 단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그리고 언론 자유는 아시아 1등, 민주주의도 아시아 1등으로 세계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GDP 세계 10위, 10대 경제대국, 8대 무역대국, 6대 군사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잘못한 게 뭔지 아시죠? 윤석열이 임명한 게 가장 잘못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그 통과시켜주고 죄송합니다. 아 마누라도 그랬어요. 마누라도. 그래서 부족한 점, 부동산 부족한 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사상의 부족한 점 반성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여러 가지 국민께 사과를 드리고 조국 문제도 사과를 드렸고 부동산 문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자마자 그나마 부동산 종부세 9억을 제가 11억으로 바꿨고 양도소득세 9억을 12억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미흡합니다. 종부세도 조정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정하고 동시에 제가 오늘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목동 지역도 노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우리 서울에 702군데 74만 가구 재개발 재건축 지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총 500%로 상향을 해서 전부 다 제대로 용적률을 가지고 재건축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500%로 총상향된 용적률만큼 늘어난 분양수를 그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서울의 구룡마을,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 개발을 해서 12,000세대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곡동 땅, 국정원에 있는 내곡땅 56만 평을 개발해서 5만원 공급 계획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702군데 재건축 대상 지역을 가장 논란이 됐던 강남 음마아파트부터 우리 목동의 아파트까지 재건축 지역을 500%로 종상향을 해서 현재 서울시 평균 용적률이 280%입니다. 보통은 한 200%쯤 됩니다. 300% 늘리면 1.5배가 늘어납니다. 1.5배 늘어난 분양수를 보통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50%가 세입자들이에요. 재건축하게 되면 집 주인은 모르지만 세입자는 쫓겨납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고 다 거주하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이번에 지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63년생 도끼티입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랑 동갑입니다.
우리 나이 또래 50대 중후반 되면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럽시다. 근데 애들이 다 시집장가 가고 우리 전라도 말로 재금 나가지고 어디 나가면 방이 빈단 말이에요. 얘들 방이 비어요. 이거를 임대를 해주고 싶은데 거실을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이 놀고 있는 방들이 많습니다. 우리 50대 60대 부부들이 사는데 방이 다 텅텅 비어있는 방들이 많아요. 방 3개짜리면 방 1개 애들 방이 다 비어있다고요. 너무 아까운 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세대 분리형으로 현관문을 2개를 만듭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2개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한 11평짜리 집 34평이면 24평 플러스 11평짜리 별도 독립된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임대를 주면 우리 1인 단독 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딸내미도 홍대 앞에 오피스텔에, 우리 딸이 홍대를 다녔는데 오피스텔에 1000만원에 70만원 80만원에 오피스텔 얻어줬는데 가보니까 창문도 없고 아무나 외부인들이 들락날락해서 우리 딸내미라 겁이 나서 저 걱정이 많이 돼요. 불나면 어쩔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을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에 세대 분리형으로 딱 줘보세요. 오피스텔이면 훨씬 안전하고 가정적이고 더 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인천시장 때 지금 미단시티에 1096세대를 짓고 있는데 34평짜리입니다. 300세대를 전부 세대 분리형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놀고 있는 방 임대해서 집주인은 수익이 생겨 좋고, 우리 청년들은 오피스텔에 사느니 싼 값으로 가정적인 분위기의 아파트의 가족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드시면 혹시라도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아플 때 누가 모르고 그냥 죽어서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세대 분리형으로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 것도 조기에 서로 간에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머리가 큰 거 아시죠?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후보랑 다 상의를 해서 정말 이 부동산 문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이 자기 30, 40대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주택 청약 통장이 있냐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없다고 말한 이런 사람을 좀 황당하죠? 아, 집이 없으니까 청약 통장을 만들지. 맞아요. 왜 그러면 윤석열 씨도 집이 없다는데 왜 그걸 모르냐? 걱정이 없잖아. 지금 장모가 부동산 투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19만 평을 투기를 했답니다. 19만 평. 민인 신도시급이요. 그 자기 사모님 김건희 씨는 69억의 재산이 생겼는데 고바나 컨텐츠가 맨날 적자였다 그랬어요. 건물도 조금밖에 안 내고 월급 200만원 받고 살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69억이 생겼냐. 이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라. 우리 우상호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거 보셨죠? 네. 밝혀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보수 언론들, 윤석열 후보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입만 열면 한미동맹이 파탄됐다,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국방이 문제다, 이런 항상 이런 소위 안보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미사일 강국으로 발전해서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현무 1, 2, 3, 4, 현무 4, 3 같은 경우는 1800km가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한반도가 저 끝에서 여기까지가 1000km밖에 안 돼요. 1800km 사거리를 가진다는 것은 중국, 러시아가 다 포괄되는 강력한 미사일 강국이 된 것입니다.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해가지고 미사일 지침 500kg 탄도 중량
800km 사거리를 다 해제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이지싸움을 만듭니다. 경항공모함을 통과시켰습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시대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K9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 6대 강국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국가안보가 어쩌니 선제 타격이 어쩌니 난리를 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공수특전단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 놔두고 그 등치에 군대도 안 갔던 윤석열 후보가 국방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당구를 잘 치는 분이 드물겠습니다만 이 당구가 좀 어렵습니다 치면 나는 눈이 멀쩡한데 당구 120 치는데 120, 150 치는데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보니까 당구를 500 친다고 알려서 500 치려면 엄청나게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아주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멀리 이거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양쪽 눈 차이가 시력 차이가 난다고 부동시라고 해서 군대를 매겨냈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아무튼 어디가 나라를 위해 일할 때는 몸이 아파버리고 이상해지고 자기 축세하고 검사 입영 될 때는 제대로 몸이 돌아오고 이런 사람을 해야 되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검사 변호사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통수권자. 아들 저도 이번에 아들이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에게 총을 쥐어가지고 휴전선에 경계 근무를 시키고 있는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두근두근합니까? 조금만 북한이 미사일 쏘았다 그러고 남북관계 되면 애들 휴가도 취소되고 외박도 못 나오고 비상근무 들어가면 우리 애기들, 우리 아들, 딸 어쩐가 얼마나 우리가 노심초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는 건데 국군 통수권자는 우리 아들, 딸들을 총을 두고 전쟁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노심초사하고 조심이 안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 가라면 군대도 안 가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코로나는 어렵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후보 딱 여론조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한 20% 이상 차이가 나요. 경제 잘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재명이 한 45% 나오면 25%밖에 안 나와요. 20% 정도 이재명이 일 잘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 잘하는 후보가 필요합니까? 술 잘 마시는 후보가 필요합니까? 윤석열 후보 거기 텔레비전 보면은 어디 식당에 앉아서 술 마실 때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술 마실 때는. 그 다음에 막 누구 잡아들이고 막 구속시키나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눈에 힘이 들어가면 막 똑똑똑 내기고 막 신이 났어요. 그런데 경제 이야기하면 잘 몰라. 알리백도 몰라. 주택청약도 몰라. 120시간도 몰라. 잘 몰라요. 몰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맨날 검사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연세대학교 윤기정 교수, 윤석열 씨 아버지가 제 연대 상대 교수였습니다. 제가 강의도 들었고 잘 알아요. 그 양반이 여기도 집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 상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법대 가가지고 검사하다가 변호사에서 돈 벌다가 또 검사로 돼가지고 검찰총장권이 한 양반이 어떻게 우리 서민의 아픔과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알겠습니까? 중고등학교를 못 가고 소년 노동자로 정말 이 왼쪽 발이 프레스에 돌려 장애를 얻으면서도 검정고시 주경야독으로 중앙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윤석열처럼 판검사 임용성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함께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싸웠던 이재명 후보입니다. 성남시장을 맡겼더니 이대엽 영화배우 출신 성남시장이 만들어놓은 7천억의 빚을 다 갚고 경기도 최고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를 맡겼더니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이 9.6%로 전국 평균 성장률 2배를 늘렸고 판교 텍노밸리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더 확장시켜서 투자를 만들어내고 경기도의 계곡 불법 노점상들을 본인의 동의를 더 철거시켜내고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신천지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숨어 있을 때 모두가 이런 신천지 집단을 무서워하고 대적하지 않고 검찰총장인 윤석열조차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안 할 때 이재명이 나섰습니다. 신천지 본부에 전화갔습니다. 이만희 나와라.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구동을 할 수 있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재명,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후보 경제일동 이재명, 국민을 통합시키고 평화를 지켜낼 이재명 후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내일 밤까지 일단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마자 1월달, 2월달에 추경하는 경우는 역사상 없습니다. 그만큼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부 한 14조 원에다가 3조 5천억을 보태가지고 17조 5천억을 저희 민주당이 당정협의로 만들었습니다. 17조 5천억이면 320만 소상공인한테 300만 원씩 드리고 일단 개인택시, 법인택시, 특수고용직 노동자 8천만 원 이하 간이 과세업자들 전부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30조에 달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6개월 동안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뽑아주시면 저 송영길 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로 새롭게 검찰 동우의 정권이 아니라 운동권 동우회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청년 세대가 진출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부탁합니다. 제가 공개시험 보내겠습니다. 제가 경제 발전하면 앞으로 해주시고 민생 회복하면 제대로 나를 위해 하면 이재명 부탁합니다. 자, 경제 발전 앞으로 경제 발전 뒤로 가면 안 돼. 경제 발전 민생 회복 나를 위해 목동을 위해 양천구를 위해 서울시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송영길! 송영길!
잘 살면 됐지 이런 만큼